자, 다스 수사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진우 기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의 다 왔다고. 수사는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다. MB를 언제 부르느냐, 택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외형적으로는 뭐 요건을 거의 갖췄다고 봐야죠. 왜냐면 해당되는 다스 본사를 비롯해서 이상은 회장의 집이라든지 여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예.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어넣어서 그걸 발부를 받았다는 얘기니까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기초조사나 이러이러한 혐의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관계자들 소환이거든요. 근데 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진 자료들을 가지고는 이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일들이 남아 있어서 아마 지금은 주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봐서 잘 모르는 사람들,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잘 드러나지 않을 텐데 이제 주요 인물들, 그냥 밖에서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불려가기 시작하면 MB에 대한 소환은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김성우 전 사장도 불려간 모양이더라고요. 수시로 불려가면서 여기저기서 조사를 받고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워낙 다스에 대해서 이제 뭐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매일매일 기사가 쏟아질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뭐냐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기사를 쓰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어제 나온 얘기, 그제 나온 얘기는 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팩트를 붙여가지고 기사를 그거를 맨 첫 부분, 윗부분으로 올려가지고 쓰고 그 나머지는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넣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계속 생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을 이렇게 꿰기가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 하나, 예전에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거고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그렇죠. 예, 첨수부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한참 핫하게 뭐 압수수색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자금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거거든요. 예. 동부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스 수사를 크게 쪼개면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요. 한 줄기는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이라는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걸 비자금으로 만들었는데 다스 직원이 예. 그걸 발견하고도 왜 수사가 계속되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직무유기 아니냐. 근데 이제 특수자가 앞에 붙은 경우는 특가법이라고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 뭐 이런 이제 법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혐의이기 때문에 특수직무유기라고 해서 이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이제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한 줄기는 말씀드렸던 이제 120억 비자금, 횡령, 조세포탈 뭐 이런 게 이제 될 테니까 그 큰 축으로 보면 그렇게 두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소시효가 다음 달 21일이면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혐의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막 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정호영 특검을 비롯해가지고 관련자들이 아마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소환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일단 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과 검찰이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내용은 다스 경리팀인 조모 씨가 12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거를 사법 처리하거나 아니면 검찰에 통보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안 했다라는 혐의로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정호영 특검이 분명히 인계했고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11장짜리 보도자료의 핵심이에요. 주제인데 예.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달받은 적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제 일부 언론들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온 걸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건을 해서 이송을 한 것도 아니고 범죄 첩보 자료로 정식 이첩한 것도 아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식적으로 문제를 삼아가지고 절차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입건을 했거나 아니면 입건을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특검은 특검법에 해당하는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범죄 첩보 자료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 양식에 맞게 보고서를 넣고 그걸 첨부해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내가 분명히 인계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임채진 총장은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말뜻을 전부 다 종합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 같아요. 분명히 인계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는 했는데 그게 정식적인 절차를 밟은 형태는 아니었다. 라고 보면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호기롭게 얘기하는 우리는 그걸 수사했고 그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검찰에 돌려줬는데 검찰이 그걸 못 봤다 이건데 검찰은 아니 그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 야 그 나중에라도 수사해야 한다 라면서 기뜸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문서 안에 몇 장 끼어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걸 우리 보고 어떻게 파악해서 이거 갖고 추가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거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사를 이첩한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언뜻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정호영 특검이 보도자료에 분명히 그렇게 박았단 말이에요. 본인의 이제 입지가 있으니까. 예. 검찰에 분명히 인계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문구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뭘까를 조금 고민해 봤는데 이렇게까지 쓸 정도면 수많은 보고서 특검 결과서에다가 그냥 뭐 대충 명기해가지고 집어넣었다라는 표현으로 읽히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분명히 인계했다 이런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인계했다는 표현을 넣어서 본인이 세게 얘기하는 걸 보면 첩보 자료를 생산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자료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이거를 고위 간부가 됐든 총장이 됐든 누가 됐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제가 이거는 보고서로 정식적으로 남기거나 뭐냐면 입건을 하게 되면 바로 수사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첩보 자료로 남겨도 그거는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인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남기면 부담을 검찰에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식적인 절차로 기록을 남기게 되면 당신들이 부담스러울 테니까 이거는 적당한 시점에 알아가지고 수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전달받은 적 없다라고 임채진 총장은 밝히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있었던 고위 관계자가 입건을 해서 이송한 것도 아니고 첩보 자료로 이첩한 것도 아니다라고 토를 다는 걸 보면 만약에 그냥 문서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서 그냥 못 알아볼 정도로 보냈다 그러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전혀 받은 적 없다 그런 사실을.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입건을 하지 않았고 첩보 자료로 정식적으로 이첩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길게 하는 걸 보면 예. 받기는 받았을 거예요. 대신에 티타임 하는 형식이거나 정식적으로 기록이 남는 형태는 아닌 형태로 아마 전달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곰탕 특검, 정호영 특검이 검찰에다가 120억 횡령 이 부분 문제 있다. 이거 한번 살펴봐라라고 구두로 이렇게 검찰에다가 이첩하면서 언지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설령 구체적으로 문건으로 이 수사를 이첩했을 경우 120억 이거 추가 수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검찰이 그냥 쌩깠을 가능성이 거의 2000%쯤 된다. 왜냐하면은 MB 정권 초기니까. 그럼요.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분위기일 거예요. 근데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가 더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정호영 특검이 출신이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면 검찰보다 훨씬 법리에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특검을 했다가 나중에 수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대충 하고 몰라가지고 그냥 하고 이렇지는 않았을 거고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마 해놓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20억 원이 밝혀졌는데 그것이 직원 한 사람이 횡령한 범죄로밖에 알 수 없고 본인이 그렇게 횡령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몰랐다고 진술하니까 이거는 비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횡령 범죄라고 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클리어를 해놓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를 왜 안 넘겼니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라는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따질 때는 어떤 일을 대충 하거나 아니면 별 이유 없이 그냥 안 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는 태만, 분망, 착각 뭐 이런 걸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자기가 분명히 알고 근데도 내가 이거를 수행하지 않겠어 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해야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가 입증이 돼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직무유기라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정호영 특검을 봐주려 한다면 얼마든지 봐줄 여지가 있는 거네요. 이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그렇죠. 혐의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물증이거나 아니면 진술이거나 사람들이 술술이 불어가지고 자백하는 거든지 아니면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거물로 명확하게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를테면은 꼬리곰탕 특검이 나도 살고 각하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거 대충 뭉개자라는 식으로 뭐 녹취가 됐다든지 혹은 뭐 그렇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든지 이메일을 보냈다든지 그렇게 적은 쪽지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물증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도 나온 물증을 보면 이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네 라는 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맞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밝혔는데 이걸 검찰에 넘겨준 문제가 되니까 그냥 하지 말자고 했어요 라는 진술을 받아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경우 그냥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덮으려고 했었어요 라고 하는 진술은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못 받았다고 하고 옛날에 파견됐던 검사 중에 한 사람은 또 검찰 내부망에다 글을 써가지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막 이렇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도 아니라고 하고 파견됐던 검사도 아니라고 하고 당시에 인수를 받은 검찰총장도 아니라 하고 그 밑에 있던 고위관계자도 아니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물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물증을 찾아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증으로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적극성, 고의성을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참. 보통 이런 구도라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면 옷을 벗은 사람한테 이제 문제를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부장검사거나 무슨 일반 검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면 옷을 벗은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일탈 실수 뭐 이런 걸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경우가 가장 깔끔하다고 볼 텐데 임채진 변호사는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는 책임을 떠넘기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검찰 조직 전체가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제가 어설프게 예언을 한번 해보자면 법적으로는 모두가 문제가 없다라고 아마 결론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특검도 문제가 없고 그거를 받았던 검찰총장도 문제가 없고
당시 검찰에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짐작인데 예. 왜냐하면 적극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수만 없다면 제가 말한 법적으로는 모두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는. 예, 예. 물론 질타는 받겠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욕은 먹을 텐데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고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면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냐면 특검이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금 부주의하고 실수해가지고 범죄 첩보를 넘겼거나 아니면 근데 이건 사실 입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특검법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건은 못해요. 특검 자체가 법적으로 뭔가를 기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명확하게 남겨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보고를 못했던 것 같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호영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예.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명확하게 보고서 형태로 해가지고 이첩하라라는 지시를 못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고의는 아니고 아마 실수로 보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특검이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가지고 검찰이 못 받은 걸로만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변수는 있습니다. 물증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그냥 덮으려고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 이건 뭐 용커로 걸리는 거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질 텐데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인데다가 직무유기라는 혐의 자체가 범죄가 입증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옛날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하는 게 껄끄러운 뭐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다른 한 줄기의 비자금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다스에서 120억 원의 문제가 됐는데 살펴보니까 더 있더라 비자금이.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실소유주가 누구고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MB의 혐의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만 있다 그러면 예. 이거는 그래 특검이 좀 실수해가지고 잘 수사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MB 정권 초기고 서슬퍼하던 때인데 그때 이걸 받았어도 어떻게 했겠어요. 라는 정도의 이거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른 한 줄기 비자금을 잘 수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짐작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꼬리곰탕 특검이야, 곁가지고, 중요한 거는 몸통, MB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는 동의하지 못하는데, 왜냐면, 나라가 이 난리를 지금 법석을 떨면서 10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다시 들춰내고 있는 이 꼬라지가, 사실은 그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그건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서 다시는 특검이 발족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좋은 거로 넘어가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보자 그러면 별로 수가 없어 보인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격가지보다는 조금 더 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사건의 본질은 다스에서 생겨나는 비자금, 그리고 그 비자금을 누가 만들고자 한 건지, 다스라는 회사를 누가 출발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지가 사실은 핵심 중에 핵심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둘 다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한쪽만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후자, 그러니까 비자금의 핵심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그 수사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이 지금 보도하기에 검찰이 120억 원 외에 다른 자금 흐름을 추가로 찾아내가지고 계좌 추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수사의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인 검사 2명을 지금 증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대검에서도 지금 앞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인원은 수시로 보강할 거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속도를 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가 또 하나의 핵심일 수 있어요. 이 자료에서 뭔가가 새로 발견되고 찾아진다면 아마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고발을 하든지 수사 의뢰를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비자금의 흔적이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에 훨씬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한 자료를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또 옛날에 특검이 결론 냈던 것을 다시 떠들어 보는 데만도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데 공소시효가 딱 바트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바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서 뭔가가 찾아진다면 공소시효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수사에 상당한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언론에서 밝혀내는 것만 보더라도 이시영 씨한테 집중되는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집중된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억울하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에는 선을 한참 넘었다라고 볼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MB가 퇴임할 때 다스의 컴퓨터 하드를 전부 바꿨다는 보도도 있고 꽤 오래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했을 거라서 사건 자체가 쉽지는 않기는 할 겁니다만 지금 국세청에서 자료조사가 한번 있었고 그리고 다스 본사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압수수색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종합하면 아마도 120억 원 외에 다른 돈의 흐름이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조금 시간이 더 진행이 되더라도 검찰에서는 땅땅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MB를 소환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시기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2월 말이 되기 전에는 어쨌든. 진짜. 1월 말이 됐다. 2월 초랬다. 이젠 또 2월 말이야? 아니, 저는 2월 초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무슨 정청래 의원 이런 사람이 그랬다면서요?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2월 중에는, 왜냐면 너무 늘어질 수는 없거든요.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소환을 할 것이고, 근데 MB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부르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120억 원만 만약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2월 중에는 불러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에서 뭔가를 찾아냈다면 120억 원만 비자금을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더 큰 단위의 돈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2월을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부 사정은 모르니까 새로운 돈의 흐름이 발견돼서 120억 원 외의 것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검찰이 조금 느긋하게 부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빨리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흐름이 발견됐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그 흐름이 발견되지 않아서 120억 원 자체로 쇼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건 빨리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2월 중에 아마 불러질 것이고 그래서 2월 초 이럴 때 MB가 출석을 한다. 그러면 120억 원 그 비자금을 가지고 사건을 정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MB를 부르는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초조해 하시거나 이거 검찰이 무슨 고민하면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기보다는 이게 검찰이 더 큰 걸 찾아냈구나. 그래서 더 땅땅하게 조사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부르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요. MB를 부른다 하면 증거를 다 모았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죠? 충분하게 모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MB가 와가지고 자백을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자백을 하실 분 같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MB가 와가지고 부인하는 거를 가정에 놓고 수사를 진행할 거거든요.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을 충분히 받아놓거나 아니면 그에 부합하는 물증을 명확하게 받아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불러서 이제 확인하는 절차 정도 될 거기 때문에요. 예상하지 않게 MB가 불어가지고 일이 더 커질 수 있을 테지만 그건 어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니까 그냥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 MB는 전부 다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법정에 가서도 그러겠죠. 근데 그럴 거를 예상해 두고 그러더라도 유죄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을 이제 마련해야 되니까 MB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런 진술 자료나 물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타당하겠죠. 끝까지 부인해야 사실 구속하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은 외통수죠. 지금은 그냥 구속이 되든지 말든지 본인은 모른다 하고 정치적으로 보복받는 거라고 하고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밖에 수가 없거든요. 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구속으로 국민들이 성이 찰 것 같지는 않고요. 부당하게 모은 재산도 다 몰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몰수하려면은 지금 얼마나 비자금을 은닉했는지 이걸 제대로 파악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MB가 나왔을 때는 거지가 되는, 뭐 혹은 아예 못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국민들은 바랄 텐데, 그걸 관철해낼 검찰일지 이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다스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상당 부분 증거를 모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서 이거는 뭐 속도 조절을 뭐 그렇게 막 하거나 문기적거리고 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수사 인력도 보강을 하고 더 뭐 필요하면 이제 언제든지 수시로 증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이거는 일단 칼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예. MB가 조사를 받고 하는 거는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보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수사가 진척이 된 다음에 판단을 하는 문제니까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니 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가지고 지금 뭐 구속되신 분이 계신데요, 뭐 예. 그거를 두고 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거는 매우 불행한 일이죠. 국민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게 불행하다고 해가지고 놔두는 거는 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사안의 경중을 놓고는 따질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유죄받기가 쉽지 않겠다. 구도 자체가 좀 뭐 어렵다. 이렇게 되면 집어넣었다가 괜히 기각되는 모양새가 되면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거나 뭐 이제 검찰 스스로 판단할 때요. 검찰이 이제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할 텐데 그거는 지금 논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진척되는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고 말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뜨겁게 구속을 염원한다면은 사법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증거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이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예전같이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수사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어가지고 했던 게 사실 MB 정권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 했던 검찰이 했던 수사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명확한 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워낙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거라 꼼꼼하게 물증들을 다 감추고 진술들을 맞췄을 거라서 그거를 깨부수는데 쉽지는 않은 거는 분명한데 의지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덮어주는 모양새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거는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TBC 뉴스룸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성우 전 사장이 처음엔 완강하게 MB와 다스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엔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그럼요. 지금 이제 당사자들도 굳이 본인이 다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적당히 했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검찰의 기조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언론과 검찰이 제대로 뭐 취재하고 수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똑같이 와가지고 무시하면서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배짱을 부리던 게 지난 9년 동안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크게 혼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죠.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뭐 MB를 비롯해가지고 그 측근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핵심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전처럼 버티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스 고위 부도설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부 이제 SNS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들었는데 뭐 그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방법 중에 하나로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이미 이전에 있었던 회계 기록이나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는 진행되는 거라 지금 수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이고요. 이제 무력화된다면 뭐 플란다스의 개라든지 뭐 이후에 이제 벌어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세금 관련한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법 처리되는 혐의 내용들은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플랜다스의 계를 무력화시켜서 다스의 비밀을 감출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스라는 회사를 무너뜨린 기업 파괴범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면은 뭐 MB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카드가 별로 없으니까 충분히 그런 카드도 검토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관건은
언론이 얼마나 원사이드하게 받아가지고 이거를 키워주느냐에 달렸거든요. 예. 근데 몇몇 보수 매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다른 여러 매체들이 택도 아닌 얘기라고 꼼수로 또 뭐 다스의 문을 닫았다고 막 이런 거를 지적하게 되면 괜히 본전도 못 찾고 본인이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의 언론 지형은 전횡을 휘두르던 예전처럼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이제 옵션 중에 하나로 놓고 고민을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게 잃게 되는 것보다 정말 많을 것이냐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